몇 년 전에도 미리 얘기를 해주셨지만 최근에 이제 이게 좀 터지고 있거든요. 아, 예. 네, 그때 은연중에 이제 다 짚어주셨는데 사실 그때 뭐 사람들이 관심 없었겠지 다들.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공투 문제가 계속 하나씩 특히 이제 경매시장 쪽에서 하나씩 뻥뻥 터지고 있거든요. 좀 어떻게 지켜보고 계세요? 저는 원래 다 알던 얘기였고 생각이었고 그래서 몇 년 전에도 그 사석에서 말씀드렸었잖아요. 네. 뭐 이거 그 위험하다. 네.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너무 본인이 돈을 쉽게 벌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적더라도 근데 거기에서 같이 공투라는 걸 하면서 뭐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하는데 경험을 쌓을 수가 없잖아요. 근데 투자해서 결국은 그 쉽게 돈을 벌던 거는 없고 그러고 난 다음에 빨리 돈 버는 것도 없고 그다음에 본인의 경험이 쌓이면서 천천히 올라가야 되는데 공투를 한다는 개념은 그렇게 뭐 유명하신 분하고 공투한다고 하면 그분을 믿고 하는데 그분이 그 진행 사항을 설명을 안 해주잖아요. 그래서 그게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게 이제 또 가장 싫었던 게 뭐냐면 큰 물건들을 하시는데 그 예를 들어서 아파트나 이런 물건을 공투 그쪽에 물건에 담지 않은 이유가 있어요. 저는 그 이유를 처음부터 그 한 번에 이제 논리구조 생각해 보면 알았는데 왜 아파트나 이런 거에 공투 물건을 안 넣었을까요? 아파트 같은 거요? 작은 거요? 왜 안? 아니 아파트도 50억짜리 있잖아요. 50억짜리, 100억짜리 뭐 있잖아요. 근데 그 물건 안 넣었을까요? 꼭 어려운 것만 해. 개발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. 왜냐면 매매 거래가 자주 있거나 정확한 시세가 파악되는 물건은 안 하는 겁니다. 그래야지 계속 운영으로 돈을 뽑을 수가 있고 아. 시간을 끌 수가 있잖아요. 그래서 자꾸 막 이상한 거 하는구나, 막. 그러니까 토지라든가 뭐 상가라든가 잘 거래가 안 되는 물건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. 근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 뭐 20억짜리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 아파트를 했으면 돈 더 벌었잖아요. 근데 그 사람들은 이 투자해서 돈 벌 목적이 아니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. 근데 이거는 20억짜리 아파트는 당장 내가 네이버 부동산 하면은 얼마 올랐네 얼마 떨어졌네 이거 다 보이잖아요. 네. 그렇지만 토지 어디를 샀는데 이게 지금 얼마에 샀는데 얼마인데 근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개발되고 이렇게 돼서 100억입니다. 우리는 50억에 샀으니까 100억입니다. 근데 이 100억이라는 거 이 사람 말 빼고는 확인해 볼 길이 없잖아요. 150억짜리 30억에 낙찰받았습니다. 뭐 이런 거. 근데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, 이런 거. 자주 거래가 있는 게 아니라. 그럼 자주 거래가 없고 시세 파악이 명확하지 않아야지 그 사람들한테 계속 강의도 팔고 그다음에 수수료도 계속 받을 수 있고 운영수도 받을 수 있고 하는 거죠. 근데 왜 그 물건을 왜 그런 물건만 할까? 그 사람이 경매 고수여서요? 아니면 뭐 투자에 고수여서? 아니 통장도 안 깐 사람이 뭐 그 사람이 뭐 돈 번 거를 본 적이 없구만. 아니 돈 본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신이라는 게 세상에 신이 어딨어요.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가지고. 아니, 사석에서 만났으면 좋겠구만. 근데 그런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다 이런 어려운 물건만 하잖아. 그러면 대고급지게 얘기하는 거야. 막 소송을 해야 되고, 뭐 어떤 걸 해야 되고. 유치권을 깨야 되고. 막 뭐 인허가도 나오고 막 그러는 이유가 있어요. 왜냐면 뭔가 일이 계속 있어야지 이것 때문에 돈을 받고, 이것 때문에 돈을 받고, 이것 때문에 돈을 받고, 이것 때문에 돈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. 아파트 수리하는데, 그래서, 그 전등 갈아서 100만 원. 그래서 변기 가는데 200만 원. 근데 이거는 전등이 얼마인지도 알고 변기가 얼마인지 알잖아요. 그리고 각각 거의 한 번에 할 때니까 돈을 빼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. 못 빼먹어. 다 알아. 근데 인허가 받는데 얼마. 뭐 소송하는데 얼마. 그러면 다 돈을 빼먹는 거잖아요, 이게. 그런가 보다 하죠, 그냥. 근데 그거 왜 하냐고요. 왜 그런 물건.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때 투자할 때 막 부동산 게 좋을 때 뭐 큰 물건이 예를 들어서 압구정 현대라든가 이런 아파트들 샀으면 됐잖아요. 그러면 한 50개 사면은 한 30억이면 50개 사면 얼마예요? 1,500억? 1,500억. 네, 1,500억 그 돈 모은 게 뭐 1,000억대도 있다는데 그거 샀으면 됐잖아요, 그거. 그럼 그게 돈 더 벌었을 텐데. 아니, 여기 돈 하나도 없고 뭐 이런 거 빼먹을 생각만 하니까 돈 안 되는 거 돈이 그 큰 거만 하는 게 아니라 압구정 현대를 샀으면 됐잖아요. 원베리를 사든가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한 500억치 사든가 공투해가지고 1,000억치 사든가. 그럼 거기는 돈 더 버는데 빼먹을 게 없다. 사람들이 다 안다. 그렇죠. 근데 이거는 빼먹을 게 많다. 사람들이 잘 모른다. 이게 논리의 구조가 생각할 때 딱, 왜 저 물건을 저런 물건만 투자하는구나. 가오 잡으려고 하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아니라, 그러니까 저런 물건 하는 거야. 그거 한 번에 그렇게 제가 그래서 한 다음에 2년 전에 얘기 드린 거잖아요. 네. 저거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언젠가 터진다. 근데 그 시기가 언제냐면 이렇게 금리가 오르고 시장이 안 좋은데 물이 빠지면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. 저는 생각보다 너무 빨리 터져가지고 그분들이 다 깜짝 놀랐습니다. 저는 버틸 줄 알았죠. 잘한다고 하니까. 아니 요즘에 이 근래에 뭐 어떻게 보면 폰지가 될 수도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보다 바보인 사람이 또 들어와서 돈을 넣어줘야 되잖아요. 근데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지는 순간에
바보 사람들이 돈을 와서 안 넣어준다니까요. 폰지랑 똑같이 돈이 안 들어오는 순간에 어딘가 막히죠. 그러면 왜 빨리 터졌냐? 제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왜 빨리 터졌냐? 자기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. 뺀 돈이든 뭔가 있을 거잖아요. 그거를 메꾸면서 좀 더 시간을 끌어볼까 고민을 했겠죠? 근데 당장에 빠른 시간에 경기가 회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. 원래 계속 돈이 더 들어오면 조금만 버티면 경기가 좋아져서 더 많은 바보들이 들어올 거라 생각하면 자기 돈이라도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버텨냈겠죠. 근데 빠른 시간 내에 이게 정상화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 돈을 안 넣거죠. 왜 자기는 돈 다 자기 돈은 쓰고 싶지 않으니까. 그런 순간에 한 번에 터지는 거죠. 그분들이 이렇게 뭐가 있어요. 아니, 뭐, 인허가 받는데 얼마, 뭐, 거기, 그래서 벌금도 다 받던데. 그렇게 남이섬을 만들 수 있는데 하면은 정부나 아니면은 지자체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웬만한 기업들이라든가 개발 회사들이라든가 이런 데에서 덤비지 않았을까요? 그런 사람들이 안 했던 이유가 있겠죠. 제가 활동을 잘 안 하니까 그런 분들이라든가 교류도 없고, 블로그도 당연히 안 보고, 유튜브도 당연히 안 보니까. 근데 저도 들은 얘기로만 하는데, 들은 얘기로만 할 때 저는 한 번에 딱 했던 거, 왜 그런 물건을 할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.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게 구조부터 해가지고 한 번만 들여다보면 회사가 있을 거고, 법인은 제3의 인물이잖아요.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화면에 나온 사람이 이 법인이 아닌 거예요. 이 사람과 법인은 다른 거죠. 네. 근데 그 밑에 어떤 일을 하느냐를 딱 보면 다 돈은 한쪽으로 흘러갔을 겁니다. 보통 이렇게 그런 데는 뭐 한 3번 정도 센터링을 하냐. 돈 꼬우면 돈 찾아내기 힘들어요. 이렇게 토스. 찾아내기 힘듭니다. 그러면서 이게 토스 하면서 비용을 다 빼는 거예요. 어떻게 이런 구조를 짰을까요? 원래 예전에 이게 언제 나온 거냐면 20년 전에도 이런 게 있었어요. 네. 제가 20년 전에 그때 중개법인 경매 컨설팅에 있었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때 제가 어떤 일을 했었냐면 무슨 교수님, 책 쓴 교수님 자체가 경매 강의를 하세요. 네. 근데 그분이 추천 물건을 매번 해줘야 수강생들한테 300만 원씩 수강료를 받으시는 거예요. 그거를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하는데 2주에 한 번씩 제가 물건 찾아다 그분한테 줬어요. 저 알바 뗐어요. 근데 제가 그분한테 줬던 물건이 어떤 물건일까요? 게르기입니다, 게르. 내가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고 그런 물건을 그분에 주면 그분은 교수님이시니까 이러면서 그 사람들 하고 근데 그 사람은 그 돈을 어디로 받을까요? 그분은 강의를 하지만 그분도 이제 법인을 만들고 법인에서 그 돈을 또 센터에서 나중에 결국 그 투자했던 물건 다 안 됐을 때 이분은 지금 말씀드렸던 이 구조를 잘 못 짜가지고 징역을 가셨어요. 예전에 징역 간 사람 많았잖아요. 그 징역 한번 갔다 오면은 이 사람들도 복귀를 해요. 저 사람은 왜 징역을 갔을까? 나는 징역을 안 가려고 하면 어떤 구조를 짜야 될까? 범죄의 재구성. 네. 그러니까 이 사람 예전에는 왜 징역 가는 사람들이 많았죠. 네. 근데 왜 요즘에는 징역 간 사람 별로 없을까요? 안 가요. 거의 안 가요. 그거 징역 간 사람들을 복귀한 겁니다. 그러니까 나는 징역 안 갈 수 있게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. 촘촘하게 계약서라든지. 그렇죠. 그게 샘플하는 예전에 계약서를 인수한 다음에 이 조항 때문에 징역 갔으니까 이 조항을 좀 이렇게 해야겠다. 그렇게 똑똑한 머리로 투자를 하시면 되지. 왜 이 징역 안 가는.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분들이 더 징역 가기 힘들다. 왜냐면 잘 빠져나갈 거다. 걸려봐야 뭐 유사수신? 뭐 이 정도? 근데 돈은 없을 거다. 딴 데 있을 거다. 예전에 징역 가신 분들 돈도 막 추징당해가지고 그랬어요. 돈도 막 추징당하고 그분 살고 명의로 갖고 있는 아파트 막 경매 치고 막 그랬는데 다 공부하셔가지고 이제 이 문구도 정말 잘 쓰시고 그다음에 다 이게 몇 번 센터에 대해서 돈도 못 그래서 징역도 잘 안. 그래서 제가 궁금하셨죠? 왜 징역을 안 가셨습니까? 요즘에 징역 간 사람이 없을까? 네, 그렇게 시끄럽게 터졌는데도 그 유튜브 그걸 폭로한 사람도 이겼어요, 소송에서. 그래서 유튜브 영상도 그대로 둥둥 떠다니는데도 뭐 아무 일이 없습니다. 그냥 다 그대로. 공부 열심히 하셨으니까. 근데 이것도 자체가 그겁니다.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건 하시는 게 아니에요. 모든 어떤 상황이든 내가 아는 만큼 하는 거고 모르는 건 안 하면 됩니다. 투자는 곱하기 게임이 돼야 되는데 더하기 게임을 하다가 곱하기 게임이 되는데 이 곱하기 게임을 하는 순간에 욕심 부리다 보면 곱하기 0은 0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0을 무조건 하면 안 돼요. 그래서 잃지 말아야 된다. 잃는 순간에 복리의 구조가 깨지는 거예요. 아까 그래서 첫 한마디가 모든 게 다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. 지속 반복 가능한 복리의 구조. 이거 한번 다시 보여드려야지.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. 요게 오늘 인터뷰의 맥락입니다, 이게. 공투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. 공투가 나쁘다는 게 아닌데 본인이
할 수가 없는 공투고 본인이 실력이 안 나는 공투면 하지 말아야죠. 근데 그 사람들은 생각보다 진화했다. 징역 간 사람들 보면서. 저 예전에 징역 간 사람들 많이 봤는데 네. 그분들 이제 다시 나오셨겠네요? 네, 다시 나와가지고 저한테 연락도 왔었어요. 한 11년 전? 12년 전에? 아, 그래요? 징역 갔다 오신 다음에 그럼 나오신 분들은 뭐 하십니까? 또 똑같은 거 비슷한 겁니다.